안녕하세요, 양컴 양실장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자박람회인 CES가 개최되었었죠. CES 기점으로 해서 전자제품 시장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올해 최고의 관심사는 새로운 RTX 50 시리즈겠지만 오늘은 그 외에 올해 출시 예정된 PC 제품들 중 기대가 되는 제품들과 이건 왜 출시하는지 기대가 되지 않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영상은 다소 개인적인 취향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대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첫 번째는 ADATA RDIMM 메모리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양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사심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서버 시장 메모리는 삼성으로 시작해 삼성으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서버 업계가 안정성과 네임밸류를 극도로 중시하는 것도 있다 보니 계속 오랜 시간 사업을 해온 삼성전자가 채택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지스킬이나 커세어,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서버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단가 구성으로 아직까지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컴의 경우 워크스테이션이나 고사양 서버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ADATA 본사와 직접 미팅을 진행 후 RDIMM 메모리에 대한 시장 세팅과 기술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근시일 내 한국 시장에 적합한 구성과 정책으로 서린 CNI를 통해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연 ADATA가 국내 서버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MSI 풀커버 히트싱크 메인보드입니다. 케이블이 보이지 않는 히든 커넥터 메인보드인데요. 일반적으론 BTF라고 명칭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MSI에서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제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든 커넥터 메인보드들이 몇 종류 출시를 했었는데 약간 몇 프로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싹 가려주면 좋은데 그래픽카드는 또 앞에서 전력을 받쳐줘야 해서 반쪽짜리 히든 커넥터라는 느낌이 있었죠. 물론 그래픽카드 전원까지 전부 가릴 수 있는 히든 커넥터 보드가 에이수스에서 출시되긴 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전용 그래픽카드를 써야 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실제 공급된 수량도 거의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에 일반적인 규격이 아니다 보니 제품을 출시해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1티어급 제조사들도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MSI의 히든 커넥터 메인보드는 전면에 CPU와 램 슬롯을 제외한 모든 기판에 풀커버 히트싱크를 적용한 제품입니다. IO 패널마저 후면에 배치해 완전하게 전용 케이스를 써야 한다는 것이 호환성 부분에서 다소 아쉽겠지만 그래도 전용 그래픽카드보단 범용성이 넓어졌고 이렇게 히든 커넥터 메인보드들이 한 단계 또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긍정적인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비치파워입니다. 커스텀 수랭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커스 쪽에서는 EK 워터블럭의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크고 그 뒤로 비치파워, 서멀테이크, 베로우 같은 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EK 워터블럭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었죠. 실제 임금이 장기 체불되거나 심지어 회사 계좌도 동결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었죠. 일부 핵심 개발진들은 녹투아나, 서멀 그리즐리와 같은 냉각 솔루션 회사들로 이직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AMD나 하이닉스의 사례만 해도 보통 모종의 이유로 1인자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바로 뒤에 추격하던 브랜드들이 쭉 치고 올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비치파워는 여태 그 포지션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EK가 꾸준하게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콘솔 게임기 수랭이라던가 각종 참신한 시도를 할 때 비치파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EK의 경영난을 보고 마이너한 제품들보단 대중적인 시장에 뛰어들기로 시작한 건지 본격적으로 AIO, 즉 일체형 수냉 쿨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체형 수냉 쿨러 시장은 차력쇼의 현장이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0.1도, 0.2도 차이로 계속 순위가 뒤집히는데 이 순위에 따라 판매량이 좌지우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성능만을 극대화시켜 전체적인 마감이나 품질이 뒤떨어지는 제품들도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치파워는 그동안 수냉 파츠를 생산하면서 쌓아온 경험치가 충분한 회사입니다. 그 어떤 일체형 수냉 브랜드들보다 펌프와 블럭 등의 수량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비치파워가 과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지 많은 기대를 걸어보고 싶네요. 다음은 출시는 하지만 딱히 기대감이 없는
없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인윈 시리즈입니다. 아무래도 인윈의 경우는 특정 제품이라기보단 그냥 브랜드 전체라고 봐야 하지 싶습니다. 컴덕분들은 잘 알고 계신 회사이지만 최근 거의 소식이 끊긴 브랜드이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7, 8년 전쯤에는 인윈하면 그래도 꽤나 알아주던 케이스 회사였습니다. 하이엔드 컴덕 유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프레임 시리즈 같은 시그니처 케이스들도 있었고,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 강화유리를 채용한 인윈 904 시리즈들은 시장에 꽤나 큰 충격을 주면서 유명세도 떨쳤고요. 그런데 그랬던 인윈도 대략 2020년쯤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인윈이 마냥 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뭔가 출시는 꾸준하게 해오긴 했는데 나오는 제품들이 전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윈의 상징과도 같았던 H프레임, Z프레임 같은 시그니처 케이스들은 또 잘 나왔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컴덕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독창적인 케이스는 사라지고 예술적인 메인보드 거치대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뭐 좀 잘 나왔다, 잘 팔린다 하면 비슷한 모양이 양산되는 PC 케이스 시장에서 이런 참신한 시도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은 해야 하는데 기본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올해도 인윈은 어김없이 독특한 케이스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방향 거울 유리 케이스라던가 날개형 오픈 프레임 케이스라던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시그니처 계열의 독창적인 케이스로 완벽하게 노선을 타는 것도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정석을 따르는 것도 아닌지라 독특하긴 한데 독특하기만 할 뿐이니 참 아쉬운 브랜드입니다. 현재 인윈은 국내에 수입사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일부 유저들만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죠. 과연 인윈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월넛, 소위 말하는 나무 디자인이죠. 그동안 PC 케이스에 나무를 접목해 보려는 시도는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인윈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몇 번의 실패작들이 나오다가 이것을 성공한 제품으로 만든 회사는 프랙탈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랙탈 디자인의 월넛이 심플하고 깔끔한 가구 느낌을 원하는 수요층을 제대로 적중했고 수많은 카피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월넛 디자인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하지만 커세어 4000D 블랙 월넛은 잘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풍방석이 떠오르는 디자인에 커세어답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해외 유저들도 촌스럽다 생각하는지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라고는 하는데 설마 이대로 출시되지는 않겠죠. 세 번째는 에너맥스 수냉쿨러입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는 직접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도 했었고 실제로 제품 품질도 상당히 괜찮았어서 안텍, 시소닉과 함께 거론되는 3대장 파워 회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고 파워 설계도 손을 뗀 건지 외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설계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롭게 에너맥스에서 쿨러를 출시하긴 했는데요. 뭔가 오묘하죠? 요즘 디스플레이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디스플레이도 넣고 소프트웨어도 살짝 넣은 것 같고요. 마그네틱 회전판이라는 재밌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의 타겟이 HPC 제품군들인 스레드리퍼나 제온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한 수의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을 제작해온 저희 양컴의 경험상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RGB 이런 부가적인 기능은 일반적인 하이엔드 유저들에게 좋은 기능이지만 워크스테이션, 서버 시장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가만 상승시키고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딱히 달가운 선택은 아닙니다. 사실 에너맥스가 약 2년 전쯤에 성능 저하 이슈로 수냉쿨러 리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꽤나 상당한 판매량과 인기를 보여주던 제품이었는데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는 에너맥스의 수냉쿨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후 출시된 제품들은 이미 유행이 10년 전에 끝난 인피니티 미러를 넣는다던가 서버급 제품에 디스플레이와 RGB를 넣는다던가 뭔가 살짝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에너맥스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에 출시되는 제품들 몇 가지를 한번 짧게 훑어보았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만큼 기대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상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